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3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방송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해봐야 3회에 앞으로. 아, 그렇습니까? 당대표는 안 나오실 거 아니에요. 나오면 안 됩니까? 아니, 나오셔도 상관없는데 네. 133회에서만 한 136회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 방송이 당원 주권의 상징적인 방송. 방송 제목을 한번 보세요. 당원이 최고다.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전 국회 법사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개혁 당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지금 이춘석 현 법사위원장 잘하고 있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뭘로 했냐? 간단하게 했습니다.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그리고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형법, 형사소송법, 증언감정법,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거는 위원장에게 해당되는 조항은 딸딸딸 다 외워야 된다라고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법대로 해라. 난 법대로 안 나왔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수준의 제가 말장난을. 네,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김영환 경기 고양정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숫자로 말하는 고양시청 국회의원 김영환입니다. 그때 반향이 컸어요. 그때요? 그때 김영환 의원 나오셔가지고 야, 경제 전문가. 네. 짱. 여기 언제 나왔었나요? 한번 출연했습니다. 양문석 의원하고 같이. 아, 그렇습니까? 그때 반향이 엄청 컸어요. 민주당이 저런 국회의원도 네. 있었냐고. 볼수록 인재입니다. 네. 사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너무 고맙습니다. 많아요. 네. 다 출연시켜도 170명 출연시켜요. 맞습니다. 인재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채팅창 상단에 정청래 TV, 김영환 TV 구독 좀 해주시고요. 지금 김영환 의원은 지금 후원이 안 찼을 게 뻔하므로 맞습니다. 화면 상단에 하나은행 419-910036-09304 김영환 국회의원 후원에 후원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몇 회 안 남은 방송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이 아니고 금요일이었죠. 금요일에 그 북콘서트 있었어요. 국민이 지키는 나라. 금요일 날이었습니까?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니었습니까? 토요일이었어요. 국회에서 한 건 금요일 아니었어요? 국회에서는 국회에서는 금요일인가요? 금요일이었고. 그러니까 그 행사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여기에 나오셨던 분들 쇼츠로 동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위원장을 모시고 법사위에서 활동을 할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도 영광 보궐선거 때 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기에 있었는데 노인정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국회법 145조 사망이 뭐냐? 저는 몰라요. 모릅니다. 정청래한테 배우라고. 여러분 잘 부탁합니다. 정청래 화이팅! 제가 정청래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은 그때 2016년 총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잘리지 않았어요. 잘리면 또 내려가는 건데 그때 컷오프 유세단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동료 의원들을 지원하는 유세를 하고 다닌다는 기사를 보고 이놈 괜찮은 놈이구나. 그야말로 그건 그릇이 커야 그렇게 됩니다. 얼굴만 큰 게 아니라 마음도 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지금 방송 토론에 나가야 되는데 통일 외교안보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몇 번 코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대뜸 직접 찾아오지도 않고 장관님 저를 수제자 삼아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이게 정신 나간 놈이 누구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법사위원장이 돼가지고 내란 수계 윤석열을 탄핵시킨 탄핵 소추 위원장인지를 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공격을 해야 되고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법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거 보면은 대단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판단력, 대단히 순발력이 높고 분석을 잘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사위원장에서 그쳐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를 지금 내가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가야 돼요.
또한 오늘로서 제가 수제자를 삼기로 했습니다. 익숙한 우리 애당 동지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한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아, 오늘 이 북콘서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러 오시구나. 지난번 보셨죠? 그 달라진 법사위 모습. 정말 그렇게 말을 잘 하는지를 네, 저는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정청래 우리 의원님하고는 지도부 최고위원으로도 같이 있어봤고요. 또 굉장히 힘든 시기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잘 가는 두부집에 저를 불러내서 네, 그 눈물도 보이시고 그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시지만 속은 정말 인정 많고 눈물 많고 그래요. 그래서 손수 딴 고추와 옥수수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네, 주경야독 인재인 거 모르시죠?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 그 내면의 내공과 깊은 철학 그리고 또 그 사법시험을 안 봤는데 법 논리에 그렇게 해박한지를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난 대선에는 우리 호남 지역에서 그냥 우리가 믿는 분이 되겠거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낙지벌밭에 가서 투표율을 올리겠다고 참 땀을 뻘뻘 흘리는 그 모습을 여러분도 다 지켜보셨는데요. 이 시대를 되돌려 놓은, 시대를 되찾아준 주역들이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대요. 그 시기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맞는 이 민주주의 회복의 순간도 없었겠다 하는 분만 우리와 같은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제 그 금요일날 그 행사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왔고 아마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뭐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책으로 이렇게 잠깐만요. 국민이 지키는 나라. 네.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간의 탄핵 심판 이야기. 네. 여기에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장순옥 변호사 글이 세 번째 글로 나오거든요. 근데 헌법을 오염시킨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게 이제 그 부분입니다. 장순욱 변호사가 쓴 부분이고요. 헌법의 언어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간 이렇게 해서 풍경을 얘기했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쓴 마지막 부분 18번째 저자. 네. 18번째. 이거 읽어보시죠. 이거 제가 이런 주제로 얘기했습니다. 각오하고 나선 길 아닙니까? 그거 맞죠? 아니 관용과 통합은 단죄에서 시작된다. 관용과 통합은 단죄에서 시작된다. 네네네. 네. 350페이지인데요. 제 마지막 제 글이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역사는 전진한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승리한다. 국민이 지킨 나라, 대한민국. 이게 끝입니다. 멋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17명의 변호사들이 이 112일간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불면의 시간, 그리고 가족여행 포기한 얘기,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 얘기, 아들 얘기 이런 얘기가 실제로 이렇게 잔잔한 감동으로 역사에 남겨야죠. 네, 이건 자, 오늘 역사에 남길 기록을 할 만한 책입니다. 자, 잠깐만요. 책 주세요. 이게 이제 총리되신 분의 책은 잠깐 내리고 네네. 정청래 법사위원 전 법사위원장 책으로 지금 네. 일단 갈아 끼웠고요. 아니 왜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그래서 책을 좀 팔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다음 동영상 어딘가요? 자,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동영상 보여요. 그 모든 분들이 그렇고 영광의 자랑 정청래. 왜 영광의 자랑이에요?
기억나세요? 저거 기억납니다. 출판기념회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길인데 영광 군민들이 끝까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혹시 광주 송정역이에요? 어디가 제가 저기?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그렇구나. 예, 저분들이 1시간 넘게 기다리신 거 아세요? 북콘서트 끝나고 사인하는데 네. 1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때까지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분들이 영광 군수 재보궐선거 때 제가 영광 12번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좀 고마워서 저분들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손피켓 뭐 프랭카드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저를 응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호남의 아들 되셨구나. 그래서 제가 영광 명예군민이 됐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 재보궐 때부터. 네네네. 맞다. 네. 자, 그리고 사진 또 몇 개만 볼게요. 정청래 당대표 후보 간담회, 함영면 문화센터. 저기는 장성이었습니다. 장성. 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디예요? 이거는 광주 같은데. 네, 그 광주 컨벤션 센터. 일요일 날 북콘서트 현장입니다. 광주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오셨다고. 저기가 저희가 사실은 한 1,000석짜리를 얻었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좀 덥고 그리고 못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겠네.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자, 이 다음 이게 국회에서 있었던 행사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국회에서 제일 큰 공간이잖아요. 네, 대회의실, 네, 대회의실, 네, 여기가 꽉 채우고 지금 밖에서 계셨다고. 예, 지금 사회는 오창석 씨가 봤어요. 네, 오창석 씨가 봤습니다. 비하인드 있잖아요. 네, 비하인드 있잖아. 비하인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네, 제가 방송만 없었으면 제가 봤을 수도 있는 사회인데, 네, 자, 요즘에 아주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우리 오창석 씨가 사회를 본 장면인 거고요. 네.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김영환 의원도 보이시네요. 거기 있네요. 장경태 네, 지금 저 장면이고. 언론 헤드라인 이렇게 났더라고요. 정청래 북콘서트 3천여 명 운집, 내란 완전 종식 외쳐. 네, 네, 그렇게 난 언론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당대표 경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축제여야 되거든요. 네, 세력과 세력이 붙어서 뭔가 막 네거티브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잘났어라고 서로 뽐내기 하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그 멋있는 행사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대전일보의 헤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안본 사진 있어요? 그거 그냥 보여줘요. 요건 지금 경남도당 통영시 고성군 청년위원회 네. 발대시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거. 네,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여론조사가 큰 의미가 있냐 이렇게 뭐 생각이 들긴 하지만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실전 전승하고 있다. 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권이 없는 분들은 빼고요. 투표권이 있는 분들. 여론조사도 역선택 방기를 위해서 민주당 지지층만 하지 않습니까? 지지층 및 정도까지. 무당층 국민 여론조사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7개 여론조사를 대전일보의 헤드라인이 저게 정청래 7전 전승이라고. 대전일보에서 그렇게 네, 냈습니까?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결과가. 네. 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찬대 후보님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당대회가 재밌어지니까요. 자, 지금 상황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직까지는 정청래 의원이 앞서는 걸로 지금 전당대회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한 달도 못 달이 남았죠. 못 남았죠. 네, 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미 전국 순회 들어가더라고요. 19일부터요. 예. 19일 날 충청권 그리고 20일 날 영남권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호남권 그리고 일요일 날 수도권 경기 인천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서울 강원 제주 이렇게 5번 하게 돼 있습니다. 야, 참 이재명 정부의 첫 당대표는 누굴까 하는 이 초미의 관심사
저쪽이 지금 그 당대표 출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부터 출마 기자회견 하기 시작했잖아요. 안철수, 그래요? 조경태. 그러니까 카운트 파트너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쪽 당대표가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의원 아니면은 박찬대 의원이 되겠죠. 한동훈은 안 나옵니까? 나오겠죠. 네. 나경원도 나올까 말까 싶은데. 뭐 한동훈이 돼도 좋고 김문수가 돼도 좋고 네 저는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민심은 정청래라고 외치시는 우리 정청래 후보님. 네. 자 이제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이런 겁니다. 일단은 내란 청산이 결국에는 저는 핵심으로 봤을 때는 내란 청산은 민생 회복까지 가야 되는 거고 네. 윤석열 처벌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시작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구속 심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저 오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짧게 썼는데요. 7월 10일 날 구속이 될 것 같고 새벽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럼 서울구치소로 갈 건데 제가 서울구치소는 선배입니다. 네, 제가 2번 살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제가 옥중투쟁위원장을 해서 실제로 제가 투명 완장, 독보권 옥중투쟁위원장. 그래서 전 사동의 위치를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요. 서울구치소를 막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과 왼쪽이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 살든 그리고 1층, 2층, 3층이 있고요. 1, 2, 3방이 독방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전직 대통령이니까 좀 예우를 해주면 조금 넓은 방 병사 쪽으로 가면 특별 관리를 할 것 같고 운동도 이제 따로 개우가 따로 운동하는 교도관이 한 명씩 붙고요. 그래 되는데 마음 비우고 살면 살만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요. 네. 나오면서 거기가 3층이 제일 맨 위층인가 봐요. 근데 덥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더울 거 아니에요. 옥탑방처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시 들어오면 그 방에 넣어달라고 그랬다고. 그게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는 상중하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방 번호가 이렇게 됩니다. 상 1방, 상 2방 이렇게 되고요. 중 1, 중 2, 중 3 이렇게 나가고요. 하 1, 하 2, 하 3. 전문가시네. 네, 전문가입니다. 서울구치소 구조 전문가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가셨잖아요. 법사위원장으로. 서울구치 그때는 안양교도소를 갔죠. 제가 서울구치소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금이 환영하신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서울구치소는 그때 뭔 조사하려고 갔고요. 그 시찰은 안양교도소로 가고 직접 그거 보고 이제 사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방. 네, 사방 안에 직접 들어가서 앉아서 잠깐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어떠세요?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습니다. 참 밖에서 누리던 자유가 다시 재수감될 때 느끼는 박탈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마음 비우고 참여를 하면 마음 편안하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계속 드려온 말씀이지만 그 수거 대상에 막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 뭐 김민석 의원, 박찬대 의원, 정청래 의원 막 이렇게 그게 22대 국회가 오픈하고 나서 사실 윤석열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란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두고 스스로 자빠져가지고 지금 다시 재입고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영환 의원은 어떠세요? 현 시점에 와서 어떤 감회랄까? 본인도 이제 계엄 해제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날 저는 이제 예결이 이제 증액 심의를 협상을 하고 있는 때였는데 국회의장이 7일을 연기했어요. 12월 3일. 근데 그날 TV를 보면서 이제 리스트 작성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 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른 헌법하고 개헌법 봤더니 이건 다 위헌위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봐야 압니까? 평소에 그러게 뭐 말입니다. 외우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개헌법이 혹시 헌법 77조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보면 네. 나와 있고 네. 개헌법 2조 6항, 4항 이런 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제가 정도는 초선입니다.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국회 정문으로 뛰어가서 혹시 장갑차가 들어오나
계엄군이 들어오나 해서 나갔더니 저 혼자더라고요. 그때 이제 네. 여성 의원들 담장으로 받아주던 네, 우리 네. 국회의원이 임미애 의원 이제 담당에서 좀 받아주고 이제 서미원은 있었고 저 우영이 형은 좀 술 한잔 해가지고 좀 김우영. 예, 김우영 선배는 그래서 경찰들 벌려가지고 이제 들어오고 뭐 복귀하고 김우영 의원이 자꾸 경찰 뭐 때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뭐. 때린 건 아니고요. 때린 건 아니에요. 아니 때리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리고 다녔어요. 말리고 다니고 그다음에 복귀왕 의원님 저 그 들어오셨고 뭐 그런 와중이었는데 두려웠었어요. 솔직히. 물론 저희 때만 해도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계엄이 어떤 거라는 거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의원회관에서 정문까지 나가는데 한 3, 4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혹시 몰라서 안 사람한테 전화했죠. 전화해서 못 돌아갈 수도 있다. 애기 엄마 저 한 달간은 집에 못 들어갈 수 있으니까 놀래지 말고 어이. TV 볼 때 그리고 이제 작은 놈이 아들 놈이거든요.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기하고 통화하면서 엄마 말 잘 듣고 있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빠 윤석열 아저씨가 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는 막 숙제나 해 숙제나. 두려웠죠. 근데 의원들 같이 모이고 이제 이거 해제 이제 하고 하면서 정말 똘똘 뭉치는 과정 속에서 야 진짜 한 목숨 살았구나. 돌이켜 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저는 그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계엄이다, 실제 상황이다, 전화하고 빨리 국회로 오시라 하고 이제 제가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이제 9층이거든요. 네. 1층에서 또 올라오는데 뒤에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서 있어요.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내 뒷모습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가는 뒷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 인사도 못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재수감은 사필 규정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의 힘으로 사실 막아낸 거거든요. 민주당은 도구였을 뿐. 와, 그래서 아까 책 제목이 국민이 지키는 나라. 예.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법 확정 판결까지 봐야 되겠지만 다시 입고시키는 게 12월 3일 이후에 지금 7월 9일이나 10일인 거잖아요. 예. 와, 7개월. 이게 지연된 정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그런데 이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초탈한 사람 같아요. 보통 같으면 윤석열이 같으면은 저것들 그냥 싹 쓸어버려 할 텐데 막 윤석열의 장관도 같이 갖다 쓰고 아하. 지금 핵심은요 윤석열 처벌은 안중에도 없어요. 민생 뭐 토요일 날 국무회의 해버리고 또 총리는 일요일 날 당정 뭐 협의 이런 걸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야기가 원리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해찬 대표가 180석을 민주당한테 만들어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낙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하다가 당대표로 와요. 한 7, 8개월 정도를 개혁의 골든타임이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거 하나도 없이 자기 대선 후보 행보하다가 그냥 끝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잠 오세요? 아니 지금 왜 하품을 하십니까? 피곤해요. 요새 피곤할 겁니다. 만성 피로. 요새 피곤할 겁니다. 만성 피로에. 하품하는 거 나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방송 중 사고 당할 뻔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말이 지루하다고 아니 하겠지. 이분 가리고 있습니다. 재밌다. 네. 어쨌건 민주당이 잘 뒷받침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옛날에 뭉뚱그려서 여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당이 못한 게 좀 많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 지금 어떠실까요? 지금 이 시점. 뭐 저는 이제 초선인데 제가 보는 뭐 정청래 의원님 지금 옆에 이제 계속 서 있지만 대통령은 민생, 경제 그리고 통상 외교, 남북 평화 이런 거 좀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사실은 전선은 다 국회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좀
개혁적인 당 대표가 나와서 이 전선을 뚫고 가야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검찰 뭐 이것저것 하고 사법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건 되게 모양새도 안 좋고 통합을 이 대통령이 그 통합의 대통령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직접 전선에서 뛰는 격이거든요. 그건 당 대표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선거하는 대통령, 국회에서는 이 개혁 작업을 해내는 당 대표 이런 구조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대통령, 싸우는 당 대표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폭풍처럼 몰아쳐서 정광석처럼 일을 해쳐야 되는데 그럴 때 대통령이 야당이 그럼 뭐 대통령 만나자 뭐 회담하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대통령이 국회에서 조금 뭐 속도 조절하십시오. 나중에 톤다운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대통령이 답답해 죽겠네. 지금 당 뭐 하고 있어요. 좀 빨리빨리 좀 하세요. 이렇게 상황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당에서 국회에서 120%를 하고 대통령께서 20%는 좀 이렇게 좀 바꿉시다. 그래서 100%를 만듭시다. 이게 맞지. 당에서 하는 게 한 20%를 하고 있고 80% 빨리 채우라니까 100% 언제 할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역할은 네. 박찬대 의원도 잘할 것 같거든요. 본인만 잘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저는 저만 옳다거나 저만 잘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겠다. 잘 받아치시네. 훈련 많이 되셨어요. 네,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자, 어제 일요일 날, 네. 진짜 공무원들 엄청 힘들겠다는 게 토요일 날 국무회의 버리고 일요일 날 거의 당정협의회를 처음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나오고 국무총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나갔는데 이 측면은 이렇게 봐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에서 민주당을 약간 체근하는 모양새가 있었어요. 빨리 좀 해달라. 그게 뭐냐면 7월 국회 첫날 이어 만나는 이 대통령 입법 청문회 협조 당부할 때 어제 저 비서실장 똑같은 말 했었거든요. 지금 청문회가 이제 막 총리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식 임명된 사람은 딱 한 명뿐인데 너무 늦다. 왜? 대통령은 취임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이 상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조금 네. 더 빨라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정부라 지금 막 국민의힘하고 일정 막 잡고 막 이게 딜레이 되면 안 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당대회 출마한 저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하면 정청래와 박찬대는 화면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당대회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전당대회. 인사청문회가 있어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 이낙연이었으면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정청래 대 박찬대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잘 되겠지. 뭐 이런 여론이 작동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둘이 또 누가 될까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흥미롭게 진지하게 또 바라볼 수도 있고 근데 하여튼 저는 뭐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찬데 더운데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유머 좋아요. 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소수지만 사람들이 과열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자기 목숨 걸다시피 네네. 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전당대회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자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돼도 좋다. 그러니까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 이낙연이라면 정청래 올리겠다고 난리 나겠죠.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잘 뒷받침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권 재창출을 하는 목표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냥 이게 경선이라는 것 그리고 선거는 쉬운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나 저나 좀 뭐 마음속으로 거시기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서 검찰개혁 토론이 끝나고 박찬대 의원이랑 또 손잡고 나왔거든요. 손잡고 나와서 국회 본청 앞 계단 있는데 제 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같이 탈래? 제가 이렇게 했어요. 끝이 다 레자로 끝나야 되잖아. 탈래 안 탈래? 이거 할래 안 할래? 투표 찍어줄래 안 찍어줄래? 이렇게 레자로 저는 이제 말하는데 박찬대 의원이 내 차가 아닌데 아닌데. 그래서 내 차인데 제가 내 차인데 이렇게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네. 이런 분위기 좋다니까요. 아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유튜버들은 죽을 맛이에요. 과대표되는 소수의 목소리가 판을 막 온라인에서 지배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선호의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의총장에서 무슨 저 혼주 들어오듯이 두 분이서 손잡고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되게 모습 좋더라고요. 그 만약에 네. 박찬대 의원이 안 나오고 제가 나오고 딴 사람이 나왔으면 박찬대 의원이 저 선거운동 엄청 해줬을 거고요. 그렇겠죠. 네. 제가 안 나오고 박찬대 맞아요. 의원이 나왔으면 제가 또 박찬대 또 엄청 응원했을 거예요. 지지하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둘이 이렇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렇게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광주에서 민주당 당원이거든요. 전화하셔갖고 뭐라고 하냐면 야 정청래 찍어야 되냐 박찬대 찍어야 되냐고.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청래를 찍어주시면 좋고요. 박찬대를 찍어주셔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어머니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제 고향에 계신 어머니 같은 분들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재미진 거예요. 정청래도 괜찮고 박찬대도 괜찮고 이 느낌이고 문제 핵심은 어떤 사람이 더 이재명 정부의 뒷받침 잘할 거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지금의 골든타임은 막 밀어붙이면서 개혁을 완성해야 되는 단계란 말이에요. 누가 더 추진력이 세냐 이 관점으로 저는 당원들이 투표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추진력, 돌파력, 결단력 뭐 이런 거고요. 제가 어느 방송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 제목으로 오늘 썸네일이 뽑혔던데 난 태종이 되겠다. 근데 누구나 태종보다는 세종을 하고 싶죠. 근데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고 그리고 이 내란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넓고 이렇게 퍼져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칡뿌리 캐기도 굉장히 어렵던데 내란의 뿌리를 발본색원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윤석열도 감옥 보내고 이런 일을 하려면 아무래도 대가 센 사람 그리고 또 조중동이 공격하더라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접니다. 근데 박찬대 의원은 외유 내강형 아니에요? 보니까 보면 볼수록 세던데. 요즘은 외강 내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도 상당히 좀 타석에서 보면 굉장히 착하잖아요. 엄청 착하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요. 오죽하면 교회 오빠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오빠는 교회 다니는 여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오빠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청래 의원은 센 캐릭터라서 호불호가 있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솔직히. 요즘은 불호보다는 호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그런 방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 아마 당원들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찍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미 이 시점쯤 되면 정해져 있거든요.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자, 어쨌건 지금 민주당의 그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해서 필요한 법들은 빨리빨리 막 그냥 통과시켜주고 지금 인사청문회만 해도 좀 너무 늘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명박 때는요 인수위가 있었는데 16일 만에 내각이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네. 이럴 때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막 야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딴지 놓고 이러는 거는 사실 좀 무시하고 가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건설할 때 빨리 도로를 건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나무 뿌리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걸 확 밀어붙이고 길을 팍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밀어붙일 때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고면 하면 안 되고 이것저것 봐주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저항할 비판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당 지지율도 20%인데다가 윤석열에 대해서 단절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그리고 오늘 어떤 기사 보니까 쌍권 뭐 탈당 퇴출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참.
그쪽은 사실 망했고요.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이 3풀 스코어 정도 납니다. 근데 저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내란에 대해서 좀 확실히 자기들 내부적으로 단죄를 하고 국민 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 나서가지고 25만 원 우리는 필요 없어요 하고 있고. 와, 그래서 민생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쌍권 출당 거부되자 혁신위원장 던진 안철수, 국민의힘 당혹 이렇게 되네요. 이게 좀 내용이 깊어지네요. 그러니까 저당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우리가 무슨 양심이 있어서 이재명 정부 발목을 잡겠냐. 우리는 1년간 지켜보기만 하겠다 해도 국민들이 용서할까 말까인데 우리는 25만 원 필요 없어요. 지들은 필요 없겠죠. 부산 시민들. 박수영은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지난해 폐업 사업자만 100만 명 넘겼다. 이 맞습니다. 이야기는 저번에 나오셨을 때도 네.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만 원은 그냥 소득에 따라서는 15만 원 받는 계층도 있기는 해요. 한 10%는. 그러니까 기본을 15만 원 깝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깔고 그다음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좀 추가적으로 주고요. 그리고 그 인구 소멸 지역들 이런 데를 이제 더 줘서 사실은 15만 원에서부터 53만 원까지 이렇게 범위가 이제 있고요. 52만 원 아니에요? 52만 원이니까요. 네. 전 죄송합니다. 처음 봤어요. 보편 차등 지급. 보편 차등 지급.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사실은 13조 원 넘게 이렇게 이제 지역화폐로 추경 얘기하니까 네. 미안해요. 추경호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아니 의원님. 경제 이슈를 정치 이슈로 이렇게 내가 덮어버립니까? 지금 전당대에 집중하다 보니까 추경호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의원님. 네. 그 말은 참으셨어요. 왜요? 지금 경제 전문가가 경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숫자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게 경제 위기가 보통 심한 게 아니거든요. 올해가 경제 성장률이 0.8%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 수치가 어느 수치냐? 금융 위기 때가 0.8%입니다. 얼마나 그때 금융시장이나 내수 소비가 이제 추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위기도 아닌데 위기를 만들어 놓은 정권이에요. 그리고 3년 연속을 보면은 우리가 2% 미만 성장했던 게 석유 파동, IMF,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입니다. 그런데 23년도에 윤석열 정부가 1.4%, 2%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24년도가 2.0 간신히 찍었다가 올해가 0.8% 금융 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내수 소비 수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는데요. 내수 소비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12분기 연속, 14분기 연속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계속 마이너스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내수 기업들이 아마 가장 여기서 이제 그 손해를 많이 보는 계층일 거고 그래서 이번 추경이 사실은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경제가 추락한 것을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건데 이게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지금 좀 빨랐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재명 좀 들어와서 토요일 날 국무회의 하는 거 보십시오. 일요일 날 추경 통과시키고 이게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열심히 지금 일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장관 얘기 나와서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나 이 부처 장관들이 빨리 돼야 돼요. 국토부 장관. 왜냐하면 실제 이제 부동산 문제도 지금 엊그저께 금융위원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요 쪽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제가 좀 통계를 가져왔는데 문재인 정부 3년하고요. 윤석열 정부 3년을 비교했는데 뭐 인허가 마이너스 7.5% 감소. 분양 실적은요. 거의 30% 감소. 29%. 네, 29% 감소. 정확하십니다. 네. 그다음에 착공은 마이너스 41.4% 감소. 그리고 순증. 그러니까 멸실 주택 말고 멸실 주택을 포함하면 순증이 나오거든요. 순증 주택 공급은 3년 비교하면 마이너스 63.4%. 반토막 이상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택은 뭐 공장에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뚝딱 만드는 게 아닌데 인허가 과정도 좀 절차가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인허가를 받더라도 2, 3년 후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 LH를 통해서 사실은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빨리 착공할 거, 국가가 빨리 주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금융으로 좀 더 풀 거, 공급 사이드를.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좀 맞추는 작업들을 좀 빨리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도 우리 대표 이제 선거로 나오셨지만 대표가 정해지면 빠른 속도로 이것도 뒷받침을 좀 해줘야 이 경제의 제 본궤도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송해요. 이런 측면이 있어요. 네. 21대 때까지만 해도 네. 어떤 정책이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뭐 중도층이 뭐 등을 돌릴 수도 있다 네, 네. 이런 식의 논리로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정책도 지금 부동산 이야기 나오셨으니까 이야기하셨으니까 네. 사실 이렇게 전격적으로 해야 효과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당 대표 후보님 네, 7년 이상 채권 소각하는 문제 네, 오늘 방송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성남시장 때 주빌리 은행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실제로 빚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네. 대를 이어서 빚이 뭐라 할까 상속되는 네. 빚이 상속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가 빚 몇 억 지고 있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갚을 능력도 없고 네. 차라리 그것을 부채를 탕감해주자. 네. 그래서 공공의 자금으로 그걸 사서 네. 소각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지금 아까 김영환 의원이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몇십만 명이 이걸 혜택을 본다. 113만 4천 113만이 4천 혜택을 네. 보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 사람들이 경제에 참여했을 때 네, 네. 160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하면 네. 28조 4천억 28조. 투자해서 네, 4천억 투자해서 28조. 28조. 예. 근데 그 28조의 경제 효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수적으로 파생돼서 네. 계속 한다면 이게 뭐 100조, 200조가 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물꼬를 하나 탁 터줌으로써 실제로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 기사 회상이 되는 거고 또 경제는 활력을 찾고 그러다 보면 소비와 생산 다 순기능을 작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99점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네. 이 변호사 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신용 불량이 돼본 적은 없을 것 같은데 그 공감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아마 상담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저번에 대전에서 했던 타운홀 미팅을 보는데 네. 나 어려웠을 때 나 대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되게 감동적이었어. 근데 그러려면 이제 모든 게 다 뭐 시행령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네. 민주당이 관련돼서 단순하게 이번에 돈 탕감해 주는 거 소각해 주는 거 말고라도 그거를 아예 미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법들이 계속 나와줘야 된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네. 아주 오래전에 농가부채 탕감한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한 정책이죠. 그런 것처럼 전혀 갚을 능력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거 기다리면서 자꾸 추심하고 그리고 뭐 세모녀 뭐 네. 목소리 수원 잃고 세모녀, 송파 세모녀 뭐 그런 게 다 네. 과도한 가계 부채, 그 네. 갚을 여력이 없는 이런 네. 상태에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마지막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맞습니다. 근데 국가란 무엇이에요? 그 국가는 그럴 때 돈을 푸는 거죠. 그걸 보고 확장 재정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는 우리 실제로 국가가 빚을 져도 되는데 국가 채무 비율이 우리가 지금 48% 정도 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200%가 넘어요. 그래서 국가 재정이 건전한 편이에요. OECD 평균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그 채무를 부담을 하고 개인은 빚지는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그래서 국민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국가의 기본 책무인데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력이 더 많아요. 국가가 더 뭐 돈을 써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국가가 뭐 재정 건전성이 뭐 부실해진다, 국가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런 포인트로 한번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113만 4천 명이 경제 활동 인구를 못 합니다. 신용 불량자 상태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경제 활동 인구로 편입시켜서 최저 임금으로 계산해도 28조. 28조. 근데 이 사람들을 자꾸 신용 불량자 낙인 찍어서 경제 이 활동 밖으로 내보내면
복지 비용이 일단 듭니다. 네. 그다음에 고용 기금 같은 이런 기금이 자꾸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런 사회 간접 비용들이 오히려 더 들어간다. 그럴 때 4천억 투자해서 이런 국민 구하는 투자이기도 하고 113만 4천 명을 구하는 투자이기도 하고 송파 세모녀냐 뭐 수원 세모녀 이런 비극적인 채권 추심 때문에 이런 일을 이제 겪지 않아야 되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되지 네. 않겠나? 예. 저는 예. 최근에 느낀 게 네. 이재명 대통령은 뭐 국뽕방송이라고 비판하셔도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측면 있잖아요. 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가장 환경이 좋아요. 딱 취임하자마자 네. 본인 정당의 국회의원만 170명입니다. 과반 훌쩍 넘어요. 죽다 그러니까 살아났습니다. 본인이 아직까지는 그랬지만 네. 약간 좀 사주팔자로 보면 네. 그랬지만 네. 60세가 넘고 나서는 그냥 대운이 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때 취임하자마자 민주당 130석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네. 네. 취임하자마자 당대표만 잘 뽑히면 음. 근데 둘 다 제가 보기에 잘 뽑히는 경우의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어. 정청래냐 이낙연이냐 이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 당대표만 딱 하면은 1년 동안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할 수 있는 개혁에 그 모든 걸 1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면 이분은 죽을 고비까지 넘겼지만 이분 60세 이후는 대운이 튀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의원님. 대운이 공감하시는 거죠?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대운이 아니, 튀었습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본회의장 옆자리 짝꿍 할 때 그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 사형 선고 받았습니까? 나중에 잘 되고 나면 검찰의 탄압마저 향기롭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재명 대통령 타운홀 미팅하고 이렇게 막 신명나게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 말한 것이 참 맞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타운홀 미팅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그니처라고 하더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타운홀 미팅을 한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으면 그리고 사안에 대한 내용 파악이 안 됐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필드에서 뛰는 대통령의 새로운 상 이런 것을 좀 정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요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운이 튀인 거라니까요. 모든 게 조건이 다 갖춰져 있어. 그리고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또 이렇게 어기저 좀 못하면 대운이 튀어도 자기가 깎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따라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당대표가 되면 당원 상대 타운홀 미팅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게 바란다.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것을 묻고 대답하는 거 이것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이제 공감하고요. 네. 연말에 예. 민주당 대상 뭐 시상식 이런 거 당원 콘서트. 당원 콘서트 아니, 이건 되게 기대되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원 콘서트 준비위원회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기획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공연 예술 뭐 자타 공연 제일 잘하는 사람이 탁현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탁현민 조언도 좀 받고 그래서 당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했으면 좋겠냐? 사회자는 누구를 했으면 좋겠냐? 푸나님이 해라. 뭐 예를 들면 저는 와도 거절합니다. 그래요? 돈 줄게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네. 더 훌륭한 사람이 해야죠. 예.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투표할 게 많아요. 권리당원 중에 대상은 누구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체장, 기초단체는 기초단체장 대상은 누구냐. 네. 최우상은 누구냐. 네. 이러면 관심을 굉장히 끌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야말로 축제의 날이 되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내가 당원하기 잘했다 이렇게 즐거운 일도 다 있다니 이러면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가수는 누구 불러요? 가수? 그러니까 가수요? 네. 가수는 일단 이승환을 제가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영상도 좀 먼저 쫙.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때 되면 아마 직접 오시지 대통령도 않을까요? 직접 오실 거예요. 야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연말이면은 연예 대상, 뭐 가요 대상 많지 않습니까? 영화 대상. 그래서 11월 11일이 어떨까?
11월 우리가 12일. 기후가 1번이니까. 12월 3일 날 하세요. 네? 12월 3일 날. 12월 3일. 12월 3일 날. 좀 춥지 않아요? 12월 3일. 에서 하면 되죠. 12월 3일 날도 보란 듯이 괜찮겠네. 아, 네. 야, 어쨌든 대통령님 짠하고 나타나시면 그래서 정말 10시 23분에 특별한 순서를 갖는 거야. 10시 23분. 비상계엄 선포하는 순간. 재밌겠네. 야, 그때 대통령이 좀 등장하면 안 될까? 10시 23분. 23분. 조명이 다 꺼진 상태에서 촥 조명이 헬기 비춰지면서 타고 내리셔요? 네, 대통령이 헬기 타고 있다고. 그때 퍼포먼스로 담장 넘는 것도 한번. 담장 넘기 막 그것도 하고. 거야. 참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데 즐겁네요. 네. 왠지 뭐냐면 네. 저는 정치의 본질은 태도라고 생각하는 태도주의자예요. 네. 속마음 어떻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인생에 관심 있는 거 주말이건 일요일이건 뭔가 일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네. 극복하려고 애쓰는 게 태도예요. 네. 야, 실컷 다시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보면 사람들이 기대가 없는데 왜 그게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보면서 금목이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어요. 지금 경제가 완전히 IMF만큼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지지한 정당을 떠나서 국민들이 그 금을 냈다는데 그때 다 합친 금액이 1,000억, 2,0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액수는 얼마 안 됐어요. 그걸로 무슨 뭐 IMF 빚을 갚은 게 아니라 네. 그게 국민 사이에 으쌰으쌰가 된 거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 지금 오늘도 여론조사 꼭 보니까 대구 경북 지지율이 70% 육박. 진짜요? 그래요? 그러면 할만하죠. 네. 대통령 입장에서. 근데 국민들이 이제 내가 안 찍었지만 이재명 정부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 삶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때 민주당이 엇나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반발 앞서 있어야 된대요. 정책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당원 콘서트를 하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무 잼날 것 같지 않아요? 잼날 거. 그래서 그날이 잼날이 되는 거죠. 아, 그거 만드시려고 지금 예. 계속 머리 굴리시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잼날. 아, 그럼 아까 이야기 끝에 하나만 더 해요. 왜냐면 네. 지금 고향 사시는 거고 네. 정청래 의원은 마포 사시는 네. 거예요. 근데 그 6억 원 그 대출 제한 있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주담대. 네. 그럼 민주당이 앞으로 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동산 시장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을 잘 관리해서 안정적으로 만들고 서민이나 중산층이나 이렇게 평생 돈을 벌어도 이렇게 주택 하나 못 사는 이런 구조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 수요 정책으로는 금융 정책이 좀 더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이 좀 튄다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윤석열 정부 동안에 중단됐던 주택 공급 사이드를 좀 푸시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제 그 LH가 지금 좀 빚은 있지만 저는 일종의 이거는 사회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LH나 각종 이제 단체 광역 지자체에 있는 서울 경기도시공사랄지 서울도 있고요. 이런 데들을 통해서 공공 사이드에서 좀 일단은 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민간에 좀 온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PF 사업장이 다 망했어요. 그런 데들은 사실은 사업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맨날 끌 수는 없어요. 그런 데는 공공이 좀 개입해서 이걸 공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빨리 개발을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걸 좀 판단하고 이런 걸 정리를 해주는 작업들을 좀 해야 돼요. 민간이 할 수 있는 건 더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는 공공이 가지고 있는 그 신도시 계획들 이건 빨리 하고 진행을 하고 수도권에 있는 이제 이런 데들은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은 이해 갈등 때문에 막 진척이 안 되고 뭐 조합장이 뭐 구속되니 어쩌니 저쩌니 이런 사고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갈등 관리하고 빨리 조정하고 행정 쪽에서 좀 끌어주고 해서 이 재건축 재개발을 좀 빨리 이뤄내는 게 공급 사이드 쪽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좀 말씀을 하신 거 있어요.
그래서 수요 쪽에서 그 가수요, 투기 수요를 좀 억제시키고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을 밀어주고 이런 게 좀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 더 추가하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면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윤석열 정부 때 실제로 착공도 안 되고 인허가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분양도 안 되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는 그냥 있는데 공급이 주니까 사실상 수요가 더 높아지는 결과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렇게 되면 투기 열기가 또 네. 되살아나고 네. 투기 심리가 또 발동하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균형 있게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정책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버스 지나고 손 흔들면 필요 없는 거죠. 제때제때 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정책은 상당히 기민해야 된다. 네. 그리고 소위 말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중에 그걸 수습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 예. 그런 말씀을 보충해서 예. 드리겠습니다. 주택 정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쪽 사람들이 대국민 사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집값이 올라와야 좋아 부자니까. 근데 집값이 이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데 집값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6억 원 정책을 하면 서민들 박탈감 이야기를 자기들이 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희한한 구조에 있는 건데 아까 대통령이 지금 천운이 튀었다라고 하는 건 그거 같아요. 지금 당대표 어떤 분이 돼도 거기에 보조를 제대로 맞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 정책은 성공하기 힘든데 민주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하면 저는 분명히 막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좀 요인 또 하나 시장이 있는데 주식 시장 한번 보세요. 3,100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주택은 좀 막혀 있는데 이 주식 시장은 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5,000포인트까지 진짜 갈 것 같네.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면 돈의 흐름이 자본시장 쪽으로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걸 유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법 개정안 지금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순자산 비율 PBR 이거 네. 0.8밖에 안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OECD 평균은 어느 정도 됩니까? 3.4입니다. 그렇죠. 아. 네. 그렇잖아요. 네. 제값도 못 받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순자산 비율만 지금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데 네. 이것만 제대로 네. 평가를 받아도 코스피 5천은 그냥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전국 불안 이런 거 요소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 내란으로 인해서 비상계엄 내란 이후로 실제로 시총에서 빠져나간 돈이 2주 만에. 2주 만에 144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시총이 144조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고 뭐 주식 투자하고 저금하고 저축하고 그럼 뭐 하냐고. 144조가 한 방에 통 나가는 건데. 그래놓고 국민들한테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평균 25만 원 주자고 하는 걸 반대하고 있는 참 저 사람들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오늘 보도에 보니까요. 네. 윤석열 때 우크라이나에 최첨단 무기를 지원해 줬는데 네. 그 무기가 한국군도 아직 못 써본 거. 아, 이제 진짜요? 돌려받기 어렵게 됐다고. 와, 천불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얘기하니까 우리가 보통 군사력 6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방비 지출. 근데 우리가 7위를 밀렸더라고. 우크라이나가 6위로 올라갔더라고. 아니,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밀렸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댓글 좀만 읽어드릴게요. 누이님 감사드리고요. 양희웅님, 내돈캠 네거티브 없는 정청래 의원님을 응원합니다. 전당대회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김영환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위해 개혁 당대표 정청래를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희웅님 다시 한번 오셨어요. 정청래 의원님 그동안의 선당후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당과 함께하신 세월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로서 충분한 깜이 되십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민댕댕님 당대표에서 당대표로 정청래 하셨고요. 디오니님 디오님 고마워요. 저 고액을 저 뭐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원금 나온 느낌으로 수번째 써주셨고요. 자, 정청래 의원과 방송은 앞으로 많이 해봐야 3번 더. 당 대표 하면 이 방송 절대 안 나오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니 나오겠습니다. 못 지킬 약속하지만 그리고 나는 내가 바라지 않아.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그 내 방송을 위해서 꼭
막 한참 뭔가 국회에서 일할 사람들 불러내는 걸 제 스타일이나 취향이 아니에요. 이 정치인들이 왜 있잖아요. 계엄 때. 네. 저 그때도 이제 김용환 의원님도 뭐 그 맥락 안에 있었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면은 정치인들이 진짜 해야 될 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과감하게 민주당의 정청래를 양보하겠습니다. 네. 네. 책 국민이 지키는 나라. 여러분 한 권 사주십시오. 네, 여러분 국민이 지키는 나라. 이거 책 잠깐만 검색하시면 수익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18명이 공동 저자인데요. 네. 변호사 17명 그리고 정청래. 그래서 인세를 나눠 가질 방법도 굉장히 그러네. 복잡한 면에서 공익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우, 전액 공익 기부. 네. 국민이 지키는 나라.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책은 결국 국민이 합니다 했었고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여러분, 박찬대 의원도 또 인터뷰 또 합니다. 왜냐면 저는 뭐 정청래 의원 앞이라 그래서 정청래 의원만 지지하고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박찬대 의원도 고정 출연했던 역사와 전통 있는 방송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간을 정해놓고 박찬대 의원 나오라고 해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캠프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필요하실 때 요청하세요. 얼마든지 정청래 의원만큼 인터뷰해드립니다가 제 주관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걸로 싸우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거티브가 심해져서 당대표가 뽑히면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손해입니다. 맞습니다. 지지자들이 갈라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지만 이 사람도 싫지 않아가 가장 옳은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열심히 개고생했는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참 당대표 1기 했을 때 소위 이낙연 쪽 지지자나 윤석열 지지자들이 막 악마화했던 그 기억이 막 떠올라가지고 민주당 전당대회는 그런 네거티브가 없이 끝날 거라고 저는 믿고 네. 확신합니다. 그 네거티브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예. 네거티브는 오히려 반감만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선풀 달기 운동을 합시다. 네. 네. 다행히 절대 다수의 분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청래냐, 박찬대냐, 야 레자와 대자 너무 재밌어. 이거 쇼츠로 만들어야 돼. 레자와 대자. 네. 대차인데 투표할래? 안 할래? 밥 먹을래? 안 먹을래?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즐거워요 그냥 방송이. 당원이 최고다. 방송 당원이- 끝낼래? 네, 안 끝낼래? 끝낼래? 네. 자 그리고 이 에어컨 틀어놔서 이 방이 찬데. 전 하여튼 찬데 더운데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방송은 정청래 의원이 이제 당 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만두는 과정을 해서 한 136회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보내드려야죠. 못한 상황이면은.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안 되신다고 해도 나오지 마세요. 나올래요. 나올래. 아, 알겠습니다. 나올래. 양이 안 찬데. 그래서 나올래. 자 여러분 방송 마치고요. 새날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래.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방송 끝. 끝낼래.